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가볍고 금방 회복이 되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고 식사 후에는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배 주변에 살이 자꾸만 붙는 느낌이 들지요. 특히 병원에 가면 혈관 관리하세요, 콜레스테롤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속 대사가 느려지고 혈관 탄력도 떨어지면서 지방이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먹고 지내면 어느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현실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시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지요.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지방 관리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전통차입니다. 젊을 때는 별로 관심 없던 이런 차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차 역시 단순히 물 대신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몸의 대사를 부드럽게 돕고 혈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까지도 다시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부터 왜 이 차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차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에는 몸속 지방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혈관 속에 쌓이는 기름기인데요.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속 지방은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지만 남는 부분은 점점 혈관 벽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혈액의 흐름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 혈압 상승이나 피로감, 어지럼증 같은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이런 지방이 몸에 과하게 쌓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한 뒤 마셨을 때 몸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지역에서는 식후에 이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관리하는 지혜였던 셈이지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열량이 잘 소비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습관을 갑자기 크게 바꾸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작은 습관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음료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건강관리 습관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약처럼 기대하기보다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과연 어떤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 볼 만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 주변에 살이 붙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예전에는 크게 먹지 않아도 살이 빠졌는데 요즘은 식사량을 줄여도 체중이 쉽게 줄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대사 기능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식사를 하고 나면 금세 졸리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당의 변화나 소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식후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식후에 이런 차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느끼는 부담이 조금은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관리를 권유받은 분들에게도 생활 속 관리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하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어렵거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관리 방법이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에 무리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습관 하나가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차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많이 마시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하게 우려서 마시는 습관은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속 쓰림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진한 차를 계속 마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 대신 차만 마시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체중이 아니라 근육과 체력의 유지이기 때문에 식사를 건너뛰는 방식의 관리법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습관처럼 마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 따라 차에 들어있는 성분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이 예민한 분들이라면 저녁 늦게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도움이 되는 습관도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 마신다는 방식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라도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하루 중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마셔야 하는지, 식사 후가 좋은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패턴과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습관이 가장 부담이 적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마시기보다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 너무 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물처럼 연하게 마시거나 식사를 조금 하신 뒤 마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습관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 늦게 마시는 습관은 개인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일부 분들은 잠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면 패턴을 살피면서 저녁 시간대에는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시간보다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습관처럼 마시는 것이 몸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차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위가 약하거나 속이 예민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하게 우린 차를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하게 우려서 식후에 마시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잠이 예민한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차 성분이 각성 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저녁 시간에 마시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숙면이 중요한 만큼 저녁 이후에는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습관도 수면을 방해한다면 다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분 부족이 있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은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사 직후 바로 진하게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빈혈이나 철분 관리 이야기를 들은 분이라면 섭취 방법을 더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과 차를 동시에 마시는 습관은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드신 뒤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 관리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이해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들면 억지로 계속 마시기보다는 잠시 중단하고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습관도 내 몸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그냥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음식이나 음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과 함께 조합하는 것입니다. 이 차 역시 단독으로 마시는 것보다 일상 속 작은 변화와 함께할 때 더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식습관과의 조합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는 식사와 함께할 때 몸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만 마시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식습관과 함께 조절할 때 변화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과식하는 습관을 줄이고 천천히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움직임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대사 리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과 따뜻한 차 한 잔이 함께하면 몸이 느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와의 균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만 계속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몸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부담 없이 습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생활을 바꾸기보다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 관리는 특별한 방법보다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 역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